안녕하세요, 백공사입니다. 네, 오늘은 황산가리를 토양 시비하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일부 지금 토양 시비를 했고 또 좀 남아 있습니다. 토양 시비를 하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한 90일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시비를 하게 되면은 9월 말쯤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가리를 토양 시비할 때는 주로 홍로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쯤에 시작해서 착색기가 되면 이렇게 효과가 나오겠죠. 또 부사나 후지 계열은 7월 말쯤에 하게 되면 또 10월 말쯤에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착색기에 당도증대, 착색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황산가리를 주게 되는데, 우선 이 가리는 참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가리, 알아보면은 칼리, 또 혹은 칼륨, 또 포타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칼리는 라틴어이고 칼륨은 독일어, 또 이렇게 칼리 하다가 이제 가리가 됐는데 일본어 발음이죠. 그래서 가리는 일본어, 그리고 포타슘은 영어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원소 기호는 K죠. 그래서 가리는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부르기는 가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 일지에 좀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런 걸 봐서도. 가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주로 식물체 내의 수분을 적절하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 시기에 또 수분이 많이 증대되잖아요. 그럴 때 수분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가뭄 시에는 수분을 또 일정량 또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수분이 어느 정도 잘 돌 수 있게끔 그런 한 역할도 하고, 혹한기, 혹서기에도 식물체 내에 수분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리가 하게 됩니다. 단백질 합성, 엽록소 생성, 병해충 저항성을 증대시켜주고, 개화 결실 증대시켜주고, 착색 촉진을 일으키고, 당도 증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가리는 인산가리, 황산가리가 있는데, 인산가리는 인산이 52%이고 가리가 약 34%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가리는 유황이 한 17% 정도, 가리가 50% 내외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산가리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어떨 때 인산가리를 우리가 쳐야 되는지, 가수의 꽃눈이 적고, 보시면 가수의 꽃눈이 적은 상태이고 도장지가 많이 웃자라 있을 때, 요럴 때 옆면 시비를 통하여서 인산가리를 치게 되면은 저 도장지도 좀 억제시켜주고, 또 내년도 화합이나 내년도 꽃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인산이 화합운화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 인산가리는 비대, 착색, 당도 증대 이런 게 인산가리가 포함되고요. 황산가리는 과수 착가량이 적당하고, 사과 양이 적당해야 되죠. 그리고 도장지가 적당할 때 우리가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산가리를 주게 되면은 당도, 경도 증대, 색깔 선명해주고, 마찬가지 착색 촉진, 당도 증대에 또 도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가 하는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또 수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마 직전에 이제 황산가리나 또 인산가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무의 웃자람도 방지해줄 뿐더러 또 이렇게 수분을 많이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은 또 질소질도 많이 높은데, 이 질소질도 이렇게 저해시켜주는 역할을 또 가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까지 같이 병행하게 되므로 우리가 장마 직전에 또 가리를 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고지면은 이렇게 햇볕의 양이 적으니까 일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도 제대로 못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가리가 광합성 작용을 또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가리를 옆면 시비하게 되면 약 4일 정도면 이제 효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토양 시비를 하게 되면 90일이 걸리지만 옆면 시비를 하면 가리는 비교적 빠른 흡수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리와 칼슘 또 마그네슘,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또 살포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이제 길항작용이라 해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죠. 길항작용은 서로의 성질을 서로 억제하거나
져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걸 길항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서로 길항작용을 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성질이죠. 그래서 다 따로 우리가 살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NPK, 질소, 인산, 가리죠. 복합비료의 주 원소가 NPK,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기능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질소는 잎성장, 나무 성장,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다른 기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기능이 요거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해서 보면은 질소는 영양성장, 나무가 자라는 역할을 하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질소. 그리고 인산은 꽃, 열매 성장에 도움을 주고, 당도, 그리고 잎을 넓혀주죠. 잎을 넓혀주고, 다 통합했을 때 생식성장에 도움을 주는 게 인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리는 가뭄과 냉해에 의한 흡수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식물체 내에 수분을 적절하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가리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특히 우리가 또 가리를 주게 되죠. 장마철에 수분 흡수력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또 개화기에 또 결실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가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리는 당도 증대, 착색 촉진, 우리가 이런 원소들의 성질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되지만 또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대체적으로 장마 시기에는 이 토양 내에 질소질들이 나무를 타고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다 수분 공급으로 인해서 땅속에 있는 질소질이 쭉 나무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죠, 장마철에는. 그래서 그 장마가 오기 전에 우리가 가리를 줌으로써 그 질소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수분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도 우리가 또 가리가 하게 되므로 우리가 가리를 장마철에 또 장마 전에 직전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토양 시비를 통해서 지금 제가 뿌리는 이 토양 시비의 이 가리는 황산가리인데, 이 역할은 지금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90일 뒤 당도 증대, 색깔 촉진을 위해서 제가 뿌리는 게 지금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우리가 또 가리도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과가 6월 말을 가면서 사과 제법 많이 컸어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가원에, 저희 가원도 그렇지만 이렇게 착색이 나고 있는 이 과일들이 좀 많아요. 특히 저희가 아는 지금 부사가 착색이 좀 나는데, 부사랑 아오리가 착색이 좀 많이 났어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상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착색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온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산지형 가온이어서 제가 이제 농약방에 가서 좀 의뢰를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가온에 지금 착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담당자분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온뿐만 아니라 이 산지형 가온이 주로 이런 착색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랑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 나무가 인식하기에 이 날씨가 마치 가을인 것처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색을 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추측하기를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때요? 많이 붉죠? 부산데 많이 붉어요. 이게 지금 7월달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햇빛이 강해지고 하면은 원래 이제 색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이상 현상들로 이런 또 이렇게 착색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홍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또 겨울 냉해 때문에 사비도 제법 있어요. 관리를 아무리 해도 제법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 보면 참 속상하죠. 홍로도 제가 보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사비가 보입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착색이 된 다음에 다 커버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한 나무에 한 서너 개씩 보여요, 이런 사비 현상이. 그래서
참 올해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 기후로 인한 이런 피해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인간의 대비가 한계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도 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장지들 다 제거하셨나요? 저희 가원 아직까지 뭐 제거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돌아보면 또 생기죠. 이렇게 보입니다. 좀 홍도인데 요거는 좀 많이 수관이 복잡합니다. 장마 되기 전에 좀 따줌으로써 이런 부분들 좀 병해충으로부터 좀 이렇게 병해충도 좀 방지할 겸 이런 것들 좀 따주고 햇빛도 잘 들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 이렇게 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가리를 왜 주는지, 가리를 주는 시기는 언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